네, 간밤에 미증시는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미증시 대비로는 제한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은 부디 커플링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를 살펴봐야 될까요? 핵심 뉴스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교 관계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는 꼭 체크해봐야 할 변수죠.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스에 대한 민감도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한중 간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 화장품주라든지 카지노 쪽 면세점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이 큰 폭의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각자의 이 대사를 초치를 해서 뭔가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이 청와대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춰보는 듯한 외교로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종적인 장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당한 외교를 내세우면서 이 친미 그리고 약간 중국과는 거리 두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의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사드 배치했을 때 한한령이 생기면서 상당히 국내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드 배치할 때 당시에 사드 3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드 추가 배치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하고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사드 3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것은 합의된 내용이 아니고 구두상 지금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드 관련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라면서 사드 관련된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엿보이는 그런 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중국 정북자들의 발언을 보시면은요, 상당히 수위가 높게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이 왕이 당시에 중국이죠. 중국의 국무위원이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날선 비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당국자들의 자극적인 발언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날선 공방들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부터 뭔가 좀 살아날만 하면은 코로나가 생기고 또 살아날만 하면은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실 여기에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엔터 섹터의 흐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면세점 관련된 호텔 신라를 비롯한 종목군과 또 이 관광객 유치 쪽으로는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이 묶이는데요. GKL 그리고 파라다이스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한 뉴스인데요.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기 위해서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당초에 정부 쪽에서도 이 의존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번엔 리튬 쪽입니다. 리튬 가격이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도 이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산 리튬의 가격이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474, 단위는 위안입니다. 474위안이었는데 지금 5월달 저점을 보시면은 161위안입니다. 반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새에 또 가격이 2배가 됐습니다. 161위안에서 지금은 300위안 넘어가는 수치까지 탄산 리튬의 가격이 이렇게 급하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당초에 연초에 급락했던 배경에는요,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있었습니다. 리튬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였고요. 그 이후에 또 급격한 2배짜리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는 중국 정부 쪽에서 공급 조절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보여줬던 가격 하락은 멈췄다라는 것이 세간의 시각인데요. 이 가격 인하 경쟁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은 기조적으로 오를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당장 이 영향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 배터리 업계에서도 리튬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칠레의 동위원회라는 곳에서 발간한 리튬 시장 전망에 따르면은요, 2035년에 전 세계 탄산 리튬 수요는 연간으로 3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산 추정치가 250만 톤이 채 안 되거든요. 따라서 2035년쯤 되면 탄산 리튬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 리튬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리튬자 들어가는 종목 어반리튬 하이드로 리튬이 있고요. 그리고 금양 관련된 종목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래나노텍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리튬 관련된 종목 한번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앞으로도 이 관련해서 얼마나 변동성을 보여줄지 계속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뉴욕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현재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은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유인즉슨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합니다. 중국 쪽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따라서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라는 예상하에 국제유가 간밤에 4.35%나 급락을 했고요.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67.12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미증시 많이 오르고 국제유가는 크게 밀렸고요. 종목 하나 더 보시자면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도 올랐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최장기 랠리를 펼치고 있는 테슬라 12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간밤에도 테슬라 주가는 약 2%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보시죠. 나라 안팎으로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충전 표준이 어떤 쪽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슈퍼차지 이 부분이 점차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렸었죠.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이제 포드에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사용하겠다라는 소식에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같은 맥락의 뉴스가 더 나왔습니다. 완성차 메이커들뿐만 아니라 이 충전기 업체들도 호환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통합 충전 시스템 CCS에서 이제는 테슬라가 만들어낸 NACS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하나둘씩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바뀌는 부분들, 이에 따른 수혜주 찾기 분주합니다. 대표적으로는 NACS 충전기가 적용되려면 거기에 커넥터가 필요한데요. 국내 관련된 종목으로는 RT캐스트가 있습니다. RT캐스트 전일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뉴스 관련된 종목 정리해봤고요.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뉴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다소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이 뉴스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치매치료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치매치료제를 개발한 업체는 에자이 그리고 바이오젠이고요. 국내 업체는 아닙니다. 이 업체가 함께 개발한 치매치료제가 있는데 바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치매를 조금은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FDA 자문위원회에서는 정식 허가를 만장일치로 권고를 했고요. 아직 승인이 난 건 아닌데 보통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변이 없다면 7월 6일에 정식 승인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약 이름은 레카네맙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을 출시할 경우 이 CMO 업체들, 국내 CMO 업체들이 위탁 생산을 맡으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을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CMO 가운데서 또 바이오젠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기 전에 진단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진단 관련해서는 퓨처캡이라든지 피플바이오도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